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를 떠나보내며 파혼의 아픔까지 겪었는데요. 제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파혼한 그 남친놈을 같이 욕해 주실 거란 생각입니다. 제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한 천하에 둘도 없는 쓰레기였으니까 말이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모습에 남친놈과 같이 기뻐했던 예비 시모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마지막엔 제가 시원하게 한 방 먹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남친과 예비 시모에게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새로 다니게 된 헬스장에서였습니다. 전 유명하지 않지만 제법 잘 나가는 학원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서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틸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 운동을 하다가 결국 선택하게 된 것이 헬스였는데 새로 다니게 된 집 근처 헬스장에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그 망할 놈의 남친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나면 그저 서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자주 보게 되니 서로 통성명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서로 비슷한 취향과 취미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만나다 보니 서로의 감정이 깊어져 남친이 저에게 청혼해 오며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내가 자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놈인 건 맞지만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러면 내가 자기가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도록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자기도 나한텐 과분한 사람인걸? 우리 결혼하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자. 나도 자기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제가 보았던 남친의 모습은 어른스럽고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었기에 정말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한 채요. 저는 그렇게 그놈에게 속아 남친을 제 엄마에게 소개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남친도 저희 집처럼 아빠가 없었는데요. 쥐병으로 몇 년 전 아빠를 떠나보낸 저희 집과는 다르게 남친은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살림에 예비 시모 혼자 남친을 키우느냐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남친 집이 저희 집처럼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결혼을 해도 예비 시모에게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반듯한 남친의 모습과 예비 시모 또한 저희 엄마처럼 혼자라는 것에 마음이 끌리셨는지 엄마는 남친과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자네만 믿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내는 거니까 우리 도영이한테 잘해줘야 하네. 예, 장모님. 저희 두 사람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영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두 사람 잘 살 테니까 엄마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줘. 저희는 그렇게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은 후 시어머니께도 자연스레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매우 흡족해하는 눈치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이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유독 마음을 쓰는 것만 빼면 말이죠.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 사는 신혼집은 마련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큼은 이 시어미가 꼭 책임지 마. 어머니,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범수 씨 형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결혼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할게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래도 명색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인데 신혼집은 번듯하게 이 어미가 마련해줘야지. 세아가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 두 사람 살 집 정도는 내 마련해줄 능력이 있으니까 나만 믿고 있으렴. 유명한 학원 강사를 내 며느리로 들이는 일인데 내가 못해줄 게 뭐 있겠니? 유명하긴요.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강사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니 부담되시는 거면 언제든지 편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다, 알겠어. 집이야 저와 그이 둘이 알아서 상황에 맞게 마련해도 되는 거고 남친의 집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서 무리해서 집을 해주겠다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는데 시어머니 마음도 있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죠. 상황을 봐서 나중에 정모하면 남친에게 말해 제가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남친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학원 강사 일을 하며 쓰지도 않고 모아둔 돈도 있고 작게나마 저희 신혼집을 혼자 마련할 능력이 제겐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사는 형편이라는 것은 남친도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조금 눈치는 챈 것 같았지만 저희 집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얼마를 버는지는 남친은 정확히 알고 있진 못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엄마의 당부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한 탓도 있었죠. 물론 남친과 제가 결혼할 사이인 것은 맞지만 서로 아직 모든 걸 오픈한 사이는 아니기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온 지 며칠쯤 지났을까. 갑작스레 남친에게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수업 중일 때가 많으니 주로 남친과 문자로 대화를 했거든요. 자기야, 엄마가 우리 살 신혼집으로 괜찮은데 알아놨나 봐. 시간 되면 이따 저녁 때 퇴근하고 같이 보러 가자고 하시네.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한대. 그러면 이따 저녁 때 퇴근하고 만나? 문자 보면 연락해줘. 집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저희가 살 신혼집을 시어머니가 벌써 찾아놨다는 남친의 말에 놀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다고 생각하니 감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감사했던 마음은 시어머니가 찾아놨다는 신혼집을 본 순간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가 오래돼서 그렇지 요즘 이 가격에 이런 집 구하기도 힘들어요. 집주인분도 싸게 내놓는 거니까 고장난 보일러는 알아서 고치시고 에어컨도 필요하시면 알아서 설치하시고요. 신혼집은 오래되다 못해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낡은 빌라였는데 집에 신을 신고 들어간 순간 바닥이 버석거리며 장판 밑으로 콘크리트가 깨진 것인지 밟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벽지는 누런 데다 벽면은 그냥 보기에도 티가 날 만큼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창호도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나무로 된 샤시가 뒤틀려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곳이었죠. 어때 아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내가 이 집 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래도 운 좋게 싸게 잘 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월세라 매달 빠져나가야 하는 돈은 있겠지만 나는 이 집이 너희 두 사람 신혼집으로 살기엔 딱인 것 같구나. 어머니,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일단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처음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좀 더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되도록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 집도 언제 나갈지 몰라. 이렇게 싸게 방 2칸짜리 빌라를 어디서 구하겠니? 실망한 저의 반응에도 남친은 시어머니가 구해준 빌라가 마음에 드는 것인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몰래 남친과 따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희가 살 집은 저희가 알아서 구하겠다고 잘 말씀드리자고요. 사실 시댁에 처음 찾아갔을 때 남편의 말과 다르게 집안 살림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호언장담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남편이 말한 것과 다르게 시댁이 저희 신혼집을 해줄 형편은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허물어져가는 빌라를 그것도 월세로 구하는 것을 보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댁 형편이 더 어려운 듯 싶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궁색맞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자식 홀로 키우며 힘들었을 예비 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친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든지 좋게 보였을 때이니 상식적으로 조금 이상해 보이는 남친이나 시모의 행동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엄마가 며칠 후 제 앞에 주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며 달려오던 반대편 승용차가 엄마가 있는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다 부딪혀 왔다고 합니다. 엄마가 떠났다는 충격에서 벗어날 여유도 없이 저는 바로 엄마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그런 제 곁에서 남친과 예비시모가 힘이 되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엄마의 상을 치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엄마의 장례식장을 혼자 싱글벙글 웃으며 누비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시모가 그렇게 웃고 다녔던 이유를 그날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빈소를 지키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제가 장례식장 복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복도 구석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친이 나눈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횡재냐? 너무 잘 됐지 뭐니. 돈이 굳다 못해 이건 완전 로또다 로또. 그렇다니까 엄마. 내가 결혼할 여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고르지 않았어? 그렇고 말고. 그 사부인이 살던 아파트가 무려 20억짜리라며? 그거 다 세갖고 될 텐데 우리가 아주 봉잡은 거지 뭐냐? 대출 받아서 너희 신혼집 월세 보증금 구하려고 했는데 사부인 돌아가신 덕분에 아주 돈 굳었다. 장례식장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어. 너희 신혼집 사부인 아파트에서 차리자고 어서 세아가한테 말하자꾸나. 알겠어 엄마.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도영이 장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정신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기회 봐서 잘 이야기할게. 엄마도 일단 그때까지 도영이 앞에서는 너무 좋은 티 내지 말고.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내가 그 정도 눈치는 없을까봐? 그러는 우리 아들 입이야말로 좋아서 아주 찢어지겠다. 너도 세아가 앞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티 내면 안 된다. 나도 알아. 내가 도영이 앞에서 슬픈 척 하느냐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엄마도 알잖아. 내가 또 그런 연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하기야. 우리 아들이 그런 연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지. 그나저나 사부인 아파트가 정확히 얼마라고 했지?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정확히는 20억하고도 8,500 정도 되나 봐. 그러면 결혼 전에 세아가한테 말해서 그 아파트 아예 너랑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자꾸나. 이제 세상에 지 혼자 남았는데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더 있겠니? 어차피 이제 마음적으로 빌붙을 곳 우리밖에 없겠다. 아예 세게 나가자고. 세상에 혼자 된 거를 우리가 식구로 받아주는 거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그 정도 생각은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도영이 앞에서 슬픈 척 연기나 잘하자고. 그래야 도영이도 우리가 공동명의 해달라고 할 때 고마워서라도 덥석 해줄 거 아니야.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와 남친의 말을 듣는 순간 당장 두 사람에게 달려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재산도 아닌 저희 엄마 아파트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의논이라뇨.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남친의 대화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때 그 애랑 헤어지길 정말 잘했지 않았니? 그러면 우리 형편에 언감생심 20억을 만져볼 생각이나 했겠어? 누구? 아, 그때 그 미용실 하던 미연이?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미연이가 미용실 원장이라는 소리에 돈푼 꽤나 있다고 생각해서 접근했던 건데 미용실 차린다고 그렇게 빚을 많이 졌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때 진작 알고 헤어져서 다행이지. 그때 미연이랑 결혼했어 봐. 내가 잘 나가는 학원 강사 20억짜리 신부를 어떻게 만났겠어? 헬스장에서 만난 순간부터 귀티가 나는 게 지금까지 내가 만난 여자들이랑은 뭔가 다르다 싶었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작업 걸어서 나중에 친해져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고. 내가 알기로도 도영이가 강사로 있다는 그 학원,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큰 학원이라 이거다 싶었지. 역시 우리 아들이라니까. 네 말대로 그때 미연이랑 정말 잘 헤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박이 난 거고.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이 생전에 발이 넓었는지 조문 온 사람들도 많던데 조의금은 얼마나 들어온 것 같니?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세아가 대신 그 조의금 좀 받아서 챙기면 안 될까? 엄마, 아직은 조심해야 해. 우리가 도영이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알면 안 된다고. 어차피 도영이랑 결혼하면 도영이 재산 전부 다 우리 것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알겠다, 알겠어. 그때까지만 참으마. 두 쓰레기의 대화를 듣고 전 바로 결심했죠. 남친과 파혼하기로요. 죽은 저희 엄마 아파트까지 노린 것도 모자라 저의 돈을 보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저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만나주지 않을까봐 일부러 숨겨왔던 것이겠지만요. 하지만 그 전에 혼 좀 내줄 계획이었습니다. 한없이 슬퍼해도 모자랄 저희 엄마 죽음에 기뻐하며 저까지 농락하려고 한 두 인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일단 상종인이 엄마의 장례식을 잘 치른 후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떠나보내고 난 후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고 싶다는 되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요. 이미 자기들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 저에겐 아주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아가 너를 이렇게 부른 것은 사부인 떠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밥 한 끼 해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너에게 따로 할 말이 있어서다. 사부인 돌아가신 건 안 된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너희들한테는 참으로 잘 된 일이라 본다. 사부인이 떠나면서 우리 범수랑 아가한테 큰 선물을 하고 떠났잖니? 어머니, 선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아가 네 엄마 친말이다. 너무 잘 되지 않았니? 보니까 내가 알아봐준 집은 세아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네 엄마 집을 신혼집으로 하면 되겠구나. 저희 엄마 집을요? 그래. 어차피 세아가 너랑 사부인이랑 살던 집이고 너도 내가 구해준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에 들어가 사느니 사부인이랑 살던 그 아파트에서 편하게 계속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 범수도 그 좋은 아파트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 자기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기도 장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많이 그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자기도 장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덜 할 테고
우리도 신혼집 생겨서 좋고 껌 먹고 알 먹고잖아. 두 사람의 말에 웃기지 말라며 당장 상을 엎고 싶었지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척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죠. 하긴 제가 어머니께서 구해준 신혼집 들어가 살면 엄마 집도 정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정말 잘 됐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세아가 네 생각에도 정말 좋은 생각이지.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는 김에 사부인 집 우리 범수랑 결혼하면서 너희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떻겠니? 너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 하나 다름없는데 그런 널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 조금의 성의는 네가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엄마 말이 맞아, 자기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가족이 되면 네 물건 내 물건이 어디 있겠어? 내 거가 자기 거 되고 자기 거가 다 내 것이 되는 건데. 그런 거로 매정하게 정없이 굴 필요는 없잖아. 두 분 이야기 잘 알겠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어머니랑 그이뿐이니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정말이니?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역시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길 잘했구나. 우리 세아가가 정말 통이 크다니까. 지금 내 이야기 긍정적으로 아주 잘 생각해주면 좋겠어. 자기야, 정말이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지 두 사람의 말을 허락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해 본다는 말이 어떤 생각인지는 두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두었지만 두 사람이 저에게 떠들어대는 동안 저는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 중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예비시모의 집을 나오며 예비시모 빌라 앞에 침을 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긍정적 좋아하시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는 게 좋을 거다. 며칠 후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실행에 들어갔고 예상대로 남친이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어쩌면 좋지? 지금 큰일 났어.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엄마랑 나랑 사는 전셋집에 집주인이 새로 바뀔 것 같아. 집주인이 아는 지인에게 집을 넘기기로 해서 계약은 천천히 하기로 했다면서 집값도 평균 시세보다 좀 더 쳐주기로 했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집주인 말로는 전세 계약도 얼마 안 남았고 새로운 집주인 될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나가길 바라나 봐. 안 나가면 전세금도 올려받을 거라 그러고 그동안 집주인이 전세값도 올리지도 않고 해서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쩌면 좋지? 전세금을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 이젠 마음대로 전세금 올리지도 못하는데 그냥 올린 전세금 내고 어머니 거기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실은 자기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엄마가 빚이 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살 빌라도 월세로 구하셨던 거고 자기도 알잖아. 나 엄마 모시고 사느냐고 아직 돈 모은 거 없는 거.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집에 우리 엄마도 들어가 같이 살면 안 될까? 어차피 자기도 장모님 돌아가시고 마음도 허하겠다. 우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위안도 되고 좋을 거 아니야. 자기야. 제발 그렇게 해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알았어. 그 부분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진짜? 와, 우리 자기 최고. 정말 고마워. 두 사람 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예비시모와 남친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새로운 집주인이 될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비시모의 집에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그러니 집을 얼마 더 올려서 사는 대신
저를 아는 지인이라 말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새로운 집주인이 누구인지 계약하기 전까지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예비시모와 남친이 살고 있는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도 있고 제가 모아둔 돈이면 예비시모의 전셋집을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남친이 예비시모를 모시느냐고 돈이 없다는 말을 믿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의 월급에 비해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비시모 집에 가보니 왜 돈이 없는지 금세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영업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렵다는 남친이 비싼 옷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 시댁에 가니 집안에 비싼 가전제품이며 시어머니에 치장한 것을 보니 두 사람 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사치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영심만 잔뜩 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남친 또한 빚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의 수중에 돈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약 예비시모와 남친이 사는 집의 집주인이 되어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전세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두 사람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란 생각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예상은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답에 남친과 예비시모는 아주 안심을 한 건지 하지 않아도 될 짓까지 하고 다니더라고요. 주말 특강 수업이 있어 수업을 하다 휴식 시간에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 남친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자기야,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한데 장모님 방 평수가 얼마나 되지? 엄마 방 평수는 왜? 어차피 엄마 우리랑 같이 살게 되면 장모님 방 엄마가 쓰게 될 것 같아서 엄마랑 지금 백화점에 가구 보러 왔거든? 엄마가 장모님 집으로 이사 들어가기 전에 새로 가구 맞춰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정확한 평수를 알아야 가구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야, 백화점이라니? 아직 나 엄마 떠나보내고 마음 전부 추스르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 결혼식도 조금 미루기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벌써 무슨 가구를 보러 가? 그리고 그때 어머니 집 가서 보니까 가구랑 전부 새 것이고 비싼 거던데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어머니 그만두시라고 해. 후회할 게 뭐 있어.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그게 그거지. 지금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 물건 사기에는 아주 딱인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있다 나 새로 살 차도 엄마랑 보러 가기로 했어. 아주 큰 신형 벤츠로. 내가 나한테 주는 결혼 선물로 말이야. 그 정도는 돼야 장모님 집이랑 어울리지 않겠어? 자기 차 있는데 무슨 새로 차를 보러 가. 그리고 자기랑 어머니 돈 없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돈이 나서 그런 비싼 가구를 사고 외제차를 산다는 거야? 어머니가 산 가구들은 전부 어디에 두려고? 일단 여기저기서 빌렸지. 어차피 집 빼주면 전세금도 나오겠다. 일단 아는 지인들한테 빌려서 쓰고 돈은 엄마 집 전세금 나오면 전부 갚기로 했어. 그리고 가구들도 일단 엄마 집에 두기로 했고 지금 엄마 방에 있는 가구들 전부 버리고 비좁더라도 어떻게든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식 빨리 올리자. 그러면 새로 산 엄마 가구들 어디다 둘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나 자기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나 더 기다리기 힘들단 말이야. 나 엄마 떠나보내고 아직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자기랑 엄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두 사람 그렇게 돈 함부로 쓰다 후회한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후회는 무슨 후회. 장모님은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어차피 장모님 집 우리 결혼해서 자기랑 나랑 공동명의 해주면 나도 이제 부자라고. 내가 자기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알아? 그래도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늘 조심하란 소리야. 난 분명히 이야기해줬다. 솔직히 말하면 제 복수는 사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전셋집을 사 배꼽 잡을 만큼 두 사람을 비웃어주며 시원하게 내쫓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와 남친이 이미 알아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남친과의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자 얼마 안 가 그이가 똥줄이 탔는지 어느 날은 저를 만나 애걸을 하더라고요. 자기, 우리 언제 결혼하는 거야? 전셋집 빼주려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그 전에 결혼하는 거 맞지? 자기야, 우리 엄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아직 49제도 안 지났어. 나 아직 엄마 떠나보내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리 결혼 언제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나랑 엄마는 어떡하라고? 곧 있으면 집도 빼줘야 하는데 이러다 엄마랑 나랑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자기는 내가 길거리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 날짜 잡자.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고. 일단 자기 마음 알았고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알았어. 그런데 자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면 되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불안한지 우리 결혼하는 거 맞느냐고 자꾸 물어보셔. 이러다 오갈 데 없어져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냐고. 엄마도 장모님 집에 빨리 들어가 살고 싶대. 혹시 설마 자기 엄마 집 나랑 공동명의로 해주기 싫어서 결혼 미루는 거 아니지? 내가 생각해보겠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런데 자기 말하는 거 보니까 점점 이상하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꼭 20억짜리 우리 엄마 집 노리고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 자기 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나 정말 섭섭하다고. 그러면 내가 땡전 한 푼 없어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할 수 있어? 당연하지. 그냥 이왕 장모님이 남기고 간 집이 있으니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으니까 공동명의로 해달랬던 거지. 다른 뜻은 없어. 알겠어. 그런데 자기가 자꾸 재촉하니까 나도 모르게 의심이 되네. 나를 대하는 자기 마음이 진심이라면 자꾸 재촉하지 마.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예비시모와 남친을 제가 준비한 약속 장소로 불러냈죠. 제가 예약한 곳은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각각 방으로 되어 있는 찻집이었는데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경호원분들을 하루 동안 고용해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약한 방으로 들어선 예비시모와 남친은 경호원분들을 보자 놀라며 조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아가, 이 사람들은 누구니? 잠시 볼 일이 있어 저랑 온 일행들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야, 무슨 일로 엄마랑 나를 여기로 불러낸 거야? 할 말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오지 그랬어. 아니, 다시는 그 집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로 자기랑 어머니를 부른 거야. 다시는 볼 일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오래 앉아 있고 싶지 않으니 두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당신 아들이랑 결혼 못하겠습니다. 저 파혼할게요. 파혼이라니. 세아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 자기야,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들이 우리 엄마 집 노리고 있었던 거, 자기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전부 내 재산 노리고 그랬던 거잖아. 이미 오래전에 전부 들통났다고. 아가, 섭섭하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아가 널 내 친딸처럼 여긴 것밖에 없다. 나야말로 이러면 정말 섭섭하다. 맞아 자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자기 곁에서 힘이 되어준 거 벌써 잊었어? 장모님 돌아가실 때 자기 옆에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했던 사람 나랑 엄마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같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해? 힘이 되어줘? 힘이 되어준 게 아니고 내 뒤에서 몰래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파트 가질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겠지. 내가 그날 엄마 장례식장에서 다 들었거든? 돌아가신 우리 엄마 보고 니들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아가, 그게 무슨 소리니? 다 들었다니. 저기요, 그게 무슨...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로또를 맞아? 봉을 잡았어? 월세집 안 구해줘도 돼서 돈이 굳어? 우리 엄마 아파트가 당신들 거 된 줄 알고 우리 엄마 죽은 게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추잡한 것들. 너 나한테 접근한 것도 내가 잘 사는 집 여자 같았으니까 그랬던 거라면서. 그전에는 미용실 원장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내가 다 들었어. 그걸 언제 다... 아가, 그러니까 그건 진심이 아니고 그냥 사부인이 죽고 너무 슬프니까 좋은 점도 생각해봤던 거다. 그래, 좋은 점. 너무 슬프니까 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좋은 점 찾다 보다 나온 소리지 다른 뜻은 없었다. 맞아, 자기야. 엄마 말처럼 장모님 떠난 게 너무 슬퍼서 기분 전환 좀 해보려고 엄마랑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아보려다가 그런 거야. 이것들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니들은 너희 부모 형제가 죽었어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나는 이 결혼 못하니까 당신들 둘 다 그렇게 알아. 돈에 환장해서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걸 무슨 횡재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는 가족 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랑은 오늘부터 전부 끝이야. 아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거라. 어떻게 하든 부잣집 며느리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놓쳐. 자기야, 인제 와서 절대 안 돼. 절대 못 놔줘. 자기랑 결혼 안 하면 나랑 엄마 이젠 정말 끝장이라고. 전세금 담보로 미리 땡겨 산 엄마 가구랑 내 차는 어떻게? 전세금은 그 물건 다 산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 새로 집구 할 돈도 없단 말이야. 엄마랑 나 이미 날거지라고 빈털털이란 말이야.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엄마랑 나 버리지 마. 그거야 니놈 사정이고요. 내가 그래서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줬지. 돈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난 분명히 경고해줬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지른 건 바로 니놈이랑 니 엄마고. 그러니 네가 날거지가 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란 소리야. 그리고 나한테 20억짜리 신부라고 했니? 내가 볼 때 넌 얼마짜리 신랑인지 이야기해줄까? 넌 1,000원도 안 되는 10원짜리 신랑이다, 이 10원짜리 자식아. 제 앞에서 애걸복걸하던 예비시모와 남친은 제가 찻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저를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그러나 두 사람은 저를 붙잡을 수 없었죠. 저와 함께 온 경호원분들이 두 사람이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았거든요. 경호원에게 붙잡혀 팔까지 꺾인 남친은 예비 시모와 함께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자기, 엄마 집 노린 건 맞지만 나 정말 자기 사랑한단 말이야.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자기처럼 멋진 여자는 태어나 처음 만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다고. 아가, 가지 말아라. 우리 버리지 마. 이제와 우리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니? 당신들 앞으로 나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다간 당신들이 나한테 버린 짓 온 세상에 알려서 세상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란 거 오늘 보고 똑똑히 느꼈을 테니 더는 말하지 않겠어. 그렇게 자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비 시모와 전 남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모르고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해 주는데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전셋집 사기로 한 사람이 바로 나야. 뭐, 뭐라고? 니놈이랑 니놈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사기로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러니까 올린 전세금 낼 돈 없으면 계약 끝나는 대로 바로 꺼져주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집 사자마자 법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사람 다 쫓아낼 테니까. 원래 그러려고 내가 그 집 사기로 한 거거든. 20억짜리 집 생겼다고 우리 엄마 죽은 거 춤추면서 좋아하는 너희들 보면서 내가 준비한 이별 선물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 어디 내 집에서 쫓겨나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안 돼. 자기야, 가지마. 자기야. 아이고, 우리 망했다, 망했어. 괜한 욕심풀이다. 학원 강사 며느리도 잃고 인생까지 종치고 말았네. 두 사람 다 저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두 사람을 맡고 서 있는 경호원분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남친이 저에게 잘못했다며 문자를 보내오긴 했지만 제 경고 때문인지 얼마 후 잠잠해지더라고요. 남친도 그렇고 예비 시모도 그렇고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저를 건드렸다간 어떻게 되는지 몸소 직접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일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정말로 시모가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자마자 두 사람을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도 예전 집주인을 통해 건너 들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집 계약이 만료되고 정말로 오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모는 새로 산 가구 앞에서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합니다. 남친은 비싼 외제차 할부금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하냐며 시모 옆에서 같이 울었다고 하고요. 그러게 제가 했던 경고를 듣지 왜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면서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산 비싼 가구랑 외제차를 팔아 시모가 저희에게 신혼집으로 소개해 주었던 다 낡아 빠진 빌라를 예비 시모와 남친이 둘이 월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나 봐요. 당연한 것이지만 전세금은 빚쟁이들에게 진작 다 뜯게 없어졌고요. 그래도 남아있는 빚이 많은지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 돈을 벌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고 남친은 회사에 다니며 밤에 대리운전 알바까지 하고 있다나 봐요. 남의 고통에 기뻐하며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된통 당하고 만 것이죠. 더 몇 배로 고통스럽게 말이죠. 그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똑똑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인생까지 망치고 이용하려다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세상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이용해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결혼 전 뒤늦게라도 시모와 남친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들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전 두 사람에게 속아 제 인생을 망치게 될 뻔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었다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엄마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저는 현재 열심히 학원 강사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 아직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비 시모와 남친을 혼내주느냐고 엄마를 떠나보내고도 제대로 슬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떠난 것에 대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차차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정말 누군가를 다시 만날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모두 행복하시고 여기서 그만 제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